네, 안전관리론 핵심 문제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강입니다. 자, 안전 조직, 집단,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리스트를 정리해 놓고 체크를 할 때 확인을 하면서 적정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것들을 향후 계획 세워서 보수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점검 대상이 나와 있겠죠? 어느 부분을 점검할 것인지, 점검 대상 기기가 뭔지, 점검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 점검을 할 때 어떤 기기를, 계측기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점검하는지 이런 것들이 방법이 나와 있어야 돼요. 점검 목적도 중요하죠. 이 점검하는 목적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냥 목적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점검 시기, 언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또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요. 점검 시기, 점검 기준, 항목, 방법, 점검사항, 판정, 조치 이러한 내용들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점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기기의 적정한 배치,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등의 유무를 뭐로 한다고요? 육안으로 한대요. 육안, 촉수 등으로 조사 후 그 설비별로 정해진 점검 기준에 따라 양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무슨 점검이라고 하겠냐. 자, 이런 네 가지 점검이 있어요. 외관 점검. 외관 점검이라는 것은 주로 눈을 사용하는 거죠. 외부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작동 점검은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어떤 정해진 절차 순서에 의해서 작동을 시켜보는 걸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그 다음에 기능 점검은 어떤 특정 장치에 대한 기능의 여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작동 점검은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작동은 전반적인 절차 순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어떤 기기가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기능 점검이고, 종합 점검은 가장 포괄적인 거죠. 종합적인 점검. 전체적인 설비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을 종합 점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점검이 뭡니까? 외관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 외관 점검이 지금 문제가 육안이나 촉수 등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외관 점검을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됩니다.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외관 점검은요, 기기의 손상, 부식 등을 육안, 촉감 등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동 점검은 기기의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을 시켜봐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기능 점검은 간단한 조작을 행하여 어떤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능을 확인합니다. 여기는 동작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점검, 정해진 점검 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를 행하고 운전 시험을 행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합니다. 가장 폭넓은 점검이죠. 자, 이 네 가지 점검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육안이나 촉수, 촉감, 외관 점검이죠. 순서대로 작동을 시켜서 동작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작동 점검입니다. 어떤 기기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기능 점검입니다. 종합 점검은 가장 종합적인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누전 차단 장치와 같은 안전 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을 시켜보고 동작 상황의 양분을 확인한다. 뭐 문구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작동 점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기능 점검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능 점검을 물어볼 수 있다. 자, 지금 63번에서 3번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기술 점검이라고 나왔잖아요. 기술 점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명칭이 아니죠. 기능 점검이라고 해야 됩니다. 기능 점검 이렇게 해야 돼요. 기술 점검이라는 것은 답이 이제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종합 점검이나 기능 점검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맞춰야 되지만 종합 점검이나 기능 점검을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힐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자,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맥그리거의 Y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맥그리거는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Y 이론하고 X 이론 두 가지가 있죠. 자, X 이론은 성악설 개념이죠. 성악설 개념으로 근로자를 관리한다. Y 이론은 성선설이죠. 성선설 개념으로 근로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 방식이 결정이 되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관계가 없는 것은 직무 확장. 직무 확장이라는 것은 Y 이론입니다. 직무 확장이라는 것은 Y 이론이에요. 자, 성선설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일을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관리 방안입니다. 책임과 창조력, 이것도 Y 이론입니다. 인간관계 관리 방식, Y 이론입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어쩔 때 권위주의적입니까? 강압적으로 하고자 할 때 권위주의적이 필요합니다. X 이론입니다. Y 이론과 관계없는 것 4번입니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X 이론 관리 방식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Y 이론입니다. 자, 책임과 창조력을 요구한다. Y 이론이고요. 책임감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Y 이론이고, 직무 확장.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서 직무 확장 S 이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직무 확장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직무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인정받는 겁니다. 내 능력이 인정받으니까 나는 이만한 일만 했는데 나보다 이만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무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직무 확장이라는 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제 내 직무가 확장됐다는 말의 의미는 승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직책을 갖고 있지 않는 평사원일 때는 내 할 일만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팀장이 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내가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직무 확장의 의미가 그런 취지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Y 이론적 개념입니다. 자, 직무 확장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셨던 분들은 직무 확장이 Y 이론적 승진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위주의적 리더십. X 이론 읽어보겠습니다. 성악설이고요. 저개발국형 수동적 관리 감시를 필요로 하는 거고, Y 이론은 선진국 능동적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핵심 이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달됐던 내용이다. X 이론이 좀 저차원적 관리 방식이고요. Y 이론적이 좀 Y 이론적 관리 방식이 고차원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맥그리거의 X 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이 아닌 것은, 자, 한 번씩 써보시면 되겠어요.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에 어떤 막 업무를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 거쳐갈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를 해서 목표만 달성을 해라. 이런 취지가 해당됩니다. Y 이론입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X입니다. 경제적 보상체제. 경제적 보상체제를 강화한다. 맞습니다. 임금을 더 줄 테니까 뭐 이런 취지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임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죠. 돈 이런 것과 관련된 임금이나 돈이 높은 차원으로 봅니까? 낮은 차원으로 봅니까?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차원적으로 봅니다. 자, 저차원적이기 때문에 X 이론이 저차원적 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 이론적
내용이 됩니다.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를 한다. 당연히 뭡니까? X 이론적 관리 방식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목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Y 이론적 관리 방식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 이론과 Y 이론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의 문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무 확장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목표 관리 이런 것들은 Y 이론적 개념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습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66번입니다. XY 이론에서 Y 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직무 확장 뭐라고요? Y 이론이라고요. 왜 자꾸 직무 확장이 나올까요? 문제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 직무 확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틀리더란 이야기죠. X 이론적이라. 아,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직무 확장되는 거 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좋은 이론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직무 확장 Y 이론적 관리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1번 Y 이론적 관리 방식입니다. X 이론이 아니다. 67번 이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식, 산수식처럼 고박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기능도 갖고 있으면 능력이라고 했죠. 주어진 상황의 올바른 태도는 동기유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방 했던 능력과 동기유발 결과를 두 개를 곱하면 인간의 성과고 인간의 성과에다 물질의 성과를 곱하면 경영의 성과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지식, 기능은 태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했고 또 상황과 지식이 아니라 태도죠. 태도가 됐을 때 동기 유발이 된다.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능력과 동기 유발이죠.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인간의 성과가 되고 인간의 성과에다가 물질의 성과를 곱했을 때 경영의 성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동기 유발이 되면 인간의 성과다. 답은 4번만 맞게 돼 있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해설 참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기능은 능력, 상황, 태도, 동기 유발 두 개의 결과를 곱한 것이 인간의 성과. 거기다 물질의 성과 곱하면 경영의 성과. 애우기도 쉽죠. 순서대로 애우면 3번, 4번은 그냥 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번부터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식.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68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안사 존자 기억나시죠? 생안사 존자 했는데 여기서 안전 욕구는 몇 단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안 두 번째잖아요. 2단계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생안사 존자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안 써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안사 존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 자, 편견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당신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누가 자네만 맞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편견 없이 다 받아들여요. 자,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는 일정 거리를 간격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친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사생활을 즐기거나 그랬어요. 개인적 생활을 즐기고 창의적 성격으로 봉사,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 이게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만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도 특히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배고픔을 이기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아니죠. 사회적 욕구입니까? 친구 사귀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넘어섰죠. 자아실현 욕구 답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안 다치려고 하는 욕구입니까? 아니죠.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야기했냐면 이 내용 자체가 생활을 이제 삶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삶을 초월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하고자도 노력도 해봤고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대통령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당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무슨 욕구가 완성이 된 겁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건 뭔 욕구의 끝이에요? 존경 욕구의 마지막 욕구죠. 모든 국민한테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존경 욕구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내 인생의 마무리 단계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취지가 지금 이렇게 써진 겁니다. 평온하게 보내.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은 말들을 그런 내용을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타인과의 거리는 유지하고 봉사도 때때로 하고 친밀한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존경 욕구하고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물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존경 욕구가 여기 보기에가 1, 2, 3, 4에 들어와 있으면은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아실현 욕구의 개념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ERG 이론 누가 했냐? 이제 이름을 물어보네요. 자, 앞에서 나왔던 맥그리거의 맥그리거는 무슨 이론? 맥그리거는 XY 이론. 데이비스는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방금 앞에 나왔던 매슬로우는 생한사 존자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욕구 5단계 생한사 존자 이렇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알더퍼. 이 알더퍼라는 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알더퍼라는 사람이 3단계로 줄였다 그랬죠? ERG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ERG 이론이 누구 거냐 물어본 거죠. 알더퍼가 답입니다. 답 4번입니다. 알더퍼. 답은 4번. E가 뭐였습니까? ERG 이론에서 exist, 그 다음에 relation, growth 이렇게 세 가지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인 거죠. 누구의 욕구를? 생한사 존자, 생리적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이것을 줄인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를 줄인 겁니다. 알더퍼, ERG 이론. 그래서 이름하고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맥그리거의 XY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해요.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동기요인 이렇게도 되어 있죠. 자, 허즈버그 나옵니다. 동기요인, 고차원적인 거죠. 고차원적인 거고 위생요인은 저차원적인 겁니다. 자, 이 동기요인은 자 이렇게 쓸게요.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입니다. 만족요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 위생요인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불만. 그래서 만족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정신적인 욕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낮은 차원이다 해서 저차원적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두 가지를 이런 맥락으로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생요인은 직무 내용에 관련된 요인이다. 자, 직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무 내용 하니까 지금 어려워하셔요. 자, 동기 요인은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이다. 아, 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 이건 판단하기 쉽네요. 맞는 말이에요. 위생 요인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다. 자,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는 마지막 매슬로우의 단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차원적입니다. 고차원적 욕구예요. 근데 위생 요인은 고차원이에요, 저차원이에요? 위생 요인은 저차원이에요.
그래서 자아실현 종종 욕구하고 유사하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틀렸네요. 동기 요인은 매슬로우 욕구다. 생리적 욕구다. 동기 요인은 고차원적인 욕구예요. 근데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는 생한사 존재할 때 매슬로우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고차원하고 기본적 욕구가 유사하다. 이것도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위생 요인, 동기 요인 바뀌면 둘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다고 동그라미 친 건 이거고 두 개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위생 요인은 직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다, 틀리다. 잘못된 결론이네요. 결론은 잘못된 걸로 나옵니다. 왜? 이 일 내용. 자, 이런 거죠. 왜 이 일을 하니? 물어봤더니 임금이 많아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가 좋아. 나 그래서 이 일을 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일이 재밌어. 이 일이 재밌어. 이 일 하는 게 돈을 떠나서 재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내용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일이 돈이 안 돼도 그 일을 재밌게 하더라.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동기 요인이 됩니다. 만족을 자기가 느끼는 요인입니다. 뭐 가지고? 이 일의 내용을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요인, 직무 내용은 위생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이다? 직무, 일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요인은 주로 금전, 지휘, 안전,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고 불만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일 내용은 정신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동기요인적 요인입니다. 동기요인이다. 직무 내용. 헷갈리면 기억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동기요인의 직무 내용은 동기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이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다.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72번입니다. 모럴 서베이의 효용이 아닌 것은 모럴 서베이 우리말로 사기 조사지 않습니까? 모럴 서베이 사기 조사. 우리 직원들의 사기 조사 한번 해볼까? 이런 의미죠. 얼마나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게 사기조사예요. 그럼 사기조사 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그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직원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게끔 해야 되겠죠. 사기 조사하는 것은 결국은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원인을 찾으려는 거고 또 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더 사기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용입니다. 조직이나 사기 조사하는 이유가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다.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전혀 관련 없죠. 정화작용을 촉진시킨다. 정화작용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촉진한다. 좋은 의미가 됩니다.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자료를 얻는다. 좋은 말이에요. 심리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왜 사기가 쳐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사기조사, 모럴 서베이 사기조사. 이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기조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해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 욕구를 파악하여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영관리 개선 자료, 종업원의 정화작용 촉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로 틀린 것. 73번입니다.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로 틀린 것은 기능을 숙달한다. 안전을 통한 동기부여로 틀린 것. 기능을 숙달한다. 기능이 숙달되면 안전 쪽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동기부여하는 방법에 잘못된 것.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기능 숙달. 좀 여러분들이 교계를 갸웃합니다. 경쟁과 협동을 유도한다. 자,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사업장 내에서는 각 부서별로 안전에 대한 경쟁을 시킵니다.
물론 그 경쟁이 어떤 막 격렬한 경쟁이 아니죠. 서로 비교,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경쟁과 협동을 유도하는 것. 좋은 방법이에요. 상벌 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지를 시켜준다. 다 좋은 말입니다. 기능 숙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다. 말하기는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갸웃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기능을 숙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재해 발생 시 74번이에요.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중 재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재해가 발생이 됐다. 재해 발생이 됐어요. 재해 발생이 되면 뭐 하죠? 긴급 처리를 한다 그랬죠. 긴급 처리를 한다. 긴급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재해 조사를 한다 그랬죠. 재해 조사가 되면은 원인이 나온다 그랬죠. 원인 강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원인이 나오면 대책이 수립된다 그랬어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죠. 대책이 수립됐으면 실시 계획을 세우라겠죠. 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합니다. 자, 이게 순서인데 지금 물어본 것은 재조사 단계에서 그랬어요. 재조사 단계에서 할 일이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있는 긴급 처리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가 확인해 보세요. 피재 기계. 제일 먼저 긴급 재해가 일어나면 긴급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긴급 처리 순서가 피재 뭐부터 세우라겠죠? 기계를 먼저 정지시켜라. 그 다음에 다친 사람 피재자를 응급처치해라. 응급처치해라.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연락하라. 관계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합니다. 2차 재해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현장 보존을 합니다. 보존을 한다. 현장 보존을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니까 다음 단계가 재조사니까 현장 보존에서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순서입니다. 재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걸 써놓고 보니까 1, 2, 3, 4위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긴급 처리 순서가 들어가 있네? 현장 보존, 관계자의 통보, 피해자 응급조치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긴급 처리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조사에는 당연히 조사해가지고 뭐 파악한다?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으면 답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 긴급 처리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긴급 처리 순서. 긴급 처리 여기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중대재해는 사망자 몇 명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사망자 1명 나와야 돼요.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 부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입니다. 자, 동시에요. 동시에 발생이 해야 됩니다. 발생이 돼야 된다. 동시에. 이게 중대재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사망자 2명이니까 1명 이상이죠? 이건 중대재해 맞습니다. 6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입니까? 4명이나요. 3개월 2명이면 중대재해인데 6개월에 4명이니까 당연히 중대재해 맞습니다.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2명이 발생했다. 10명 이상이면 해당되잖아요. 맞습니다.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이래요. 2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4명이래요. 3개월 몇 명입니까? 2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2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죠. 2개월은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요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기준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1명, 2명, 10명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 76번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재해 원인을 기술적 원인으로 구분도 하고요. 또 관리적 원인으로도 구분하고요. 또 교육적 원인으로도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3E Engineering Enforcement Education. Education,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통제죠. 관리 통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 원인, 관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 이런 원인들이 기술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나머지는 교육적 원인이거나 관리적 원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기술적 원인. 작업 준비가 불충분했어요. 작업 관리가 안 된 거죠? 관리적 원인에 해당됩니다.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했다.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한 것은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제거한 것은 누가? 작업자가 한 거잖아요. 작업자의 뭡니까? 불안전한 뭡니까? 행동입니다. 자, 그럼 불안전한 행동을 한 근로자한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자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전한 행동은 주로 이제 교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적 원인입니다. 안전교육에 부족했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교육에 해당될 수 있다. 구조 재료의 부적당, 재료의 구조적인 구조 재료,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쓰인 재료가 적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술과 관련된 거죠. 예. 이게 기술적인 거죠. 예. 적정 강도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재료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술적 원인이 아닌 거, 교육적 원인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술, 관리, 교육적 원인 세 가지를 섞어놨구나 생각하시고 관리인지 교육인지 기술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시면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 교육, 관리. 77번 산업재해 발생 형태 중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진 것을 우리는 과거에 전도라고 했죠. 전도, 그 전도를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넘어짐이라고 합니다. 넘어짐. 자, 맞음은 과거에 뭐라고 했다? 낙하 비례죠. 낙하 비례. 요 비례 쓸 때 비례 이렇게 쓰신 분이 가끔 있어요. 아이입니다. 아이. 비례 날아옴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짐은 이제 과거에 뭐라고 썼다고요? 전도. 무너짐은 도계 또는 붕괴 이런 말로 썼던 말이고요. 떨어짐, 추락이었죠. 추락을 떨어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험이 이런 용어로 재유형 코사 그 가이드에서 소개한 고시에서 나타낸 용어들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안 쓰려고 하고 있죠. 자, 답은 넘어짐. 재유형, 우리 교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물건이 주체가 됐다는 것은 물건이 날아와서 사람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물건이 날아온 걸 뭐라고요? 낙하 비례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낙하 비례를 지금은 낙하된 물건에 내가 작업자가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답이 4번입니다. 낙하를 맞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말이 좀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적응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9번입니다. 인간의 심리 중 안전수단이 생략되어 불안전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의식의 과잉이 있는 경우, 의식의 과잉,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의식의 과잉이라는 것은 일점 집중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점 집중현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점 집중현상이라는 건 뭐였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봐버리면 내가 멍해져 버리는 거. 이거 너무 놀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 안 좋은 현상이다. 이 의식의 과잉이 일어나는 것을 일점 집중현상이라 하고 부주의의 종류죠. 부주의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부주의의 하나예요. 부주의의 하나니까 불안전한 행동을 하겠죠? 할 수 있다. 작업 규율이 엄해요. 규율이 엄하면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불완전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죠. 예, 여기는 아닙니다. 피로하거나 과로한 경우 귀찮잖아요. 몸이 힘들면.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동을 합니다. 조명소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게 주변 환경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거리가 먼 거 불완전한 행위로 자국 규율이 엄한데 불완전한 행동을 한다? 안 할 것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자, 80번입니다. 재예방의 4원칙이 뭐냐? 예손 원대. 재예방의 4원칙. 예손. 얘가 빠졌죠? 예.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죠. 예손 했으니까. 자,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예손 원. 원인 계획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사실 확인 없죠? 2번이 빠지게 됩니다. 예손원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마디만 따서도 익숙하게끔 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차 공부할 때 공부량이 확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서 예손원대, 뭐 조사 분시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단계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공부할 게 확 준다.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81번.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자, 조치 순서 우리는 한번 써봤습니다. 재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긴급 처리를 한다 그랬고요. 긴급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재해 조사를 한다겠고, 조사를 하면 원인이 나온다겠고, 원인이 나왔으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고, 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가지고 평가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단계가 말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해 발생 조치 순서. 제일 먼저 뭐 한다? 긴급 처리라고 다 나와 있네요. 긴급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재해 조사한다 그랬죠? 재해 조사한다. 재해 조사한다. 재해 조사하니까 뭐 나온다? 원인 나온다. 원인이 분석된다. 대책을 세운다. 대책을 세운다가 안 돼 있네요. 실시 계획을 세우고 대책 수립했으니까 실시 계획 쓰고 실시 평가한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해서 긴급 처리 순서까지 같이 기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 틀려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재해조사의 목적, 재해조사 왜 합니까? 당연히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뭐 하려고요?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재발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해 발생 원인 결함을 규명하기 위해서 맞다.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려고 아니라고요. 재해 예방 자료 수집하고 유사재해 방지하고 2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해조사를 할 때 목적이 책임자 문책하려고 재조사한다라고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사실을 다 덮어버려요.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책의 개념이 좋은 말이 아니란 이야기죠. 예. 객관적인 자료를,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3번입니다. 재해사례 연구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해사례 연구 순서, 연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재해사례 연구는 주관적이며, 금방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조사는 뭐로? 객관적으로 돼야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버렸네요. 문제점과 요인 분석은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재해 사례를 과제로 하여 그 사고와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재해 요인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재해 사례 연구 순서. 자, 재해 사례 연구 순서 어떻게 됩니까? 재해 사례 연구 순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전제 조건. 재해 상황을 뭐 하라겠어요? 재해 상황을 파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제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였냐면 사실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해라. 문제점을 찾으라 그랬고요.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본적 문제점이 뭐냐? 이걸 찾으라 그랬고요. 문제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재해사례 연구 순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재해사례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단계를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4의 연구 순서까지 봐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 주관적 임할 때문에 답이 쉽게 찾아졌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무죄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4번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무죄운동 추진 3요소 누가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무죄에 대해서는 무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3원칙이 있고요. 3원칙이 있고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를 3기둥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3원칙은 세 가지가 뭡니까?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무선참 이렇게 했잖아요. 세 기둥은 뭐예요? 탑, 최고 경영자를 탑이라고 하죠. 탑의 엄격한 안전 경영 자세가 필요로 했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필요했죠. 중간 관리자에 의한 철저한 라인의 철저한 안전 관리.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의한 직장 자주 활동, 직장 자주 활동의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3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3요소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재해는 잠재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야 된다.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사전에 모든 잠재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없애자. 뭐의 원칙입니까? 무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의 원칙. 그럼 3요소입니까? 3원칙입니까? 3원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최고 경영자의 무죄,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세, 탑의 안전 경영자세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을 추진할 때는 관리감독자, 중간 관리자들에 의한 안전보건의 실천, 나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동료의 문제로서 직장의 팀 멤버와 협동 노력을 자주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직장 자주 활동의 활성화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갖고 설명을 2, 3, 4는 정확하게 하고 있죠. 무의 원칙을 1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원칙하고 3기둥하고 구분이 돼야지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의 원칙이 뭔지 사전에 나오면 무의 원칙이라 했죠. 행동하기 전에 나오면 선취의 원칙이죠. 그래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전 구성원이. 이 말 나오면 참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3원칙을 설명한 말이다. 그 중에서 무의 원칙을 3요소가 아니라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합니까? 3원칙과 3기둥을 구분을 안 해놓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좋은 말이에요. 1, 2, 3, 4 읽어보면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이 없기 때문에 답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출제한 사람은 3원칙과 3요소를 구분 못하게끔 문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섞어놔버린 거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3요소와 3원칙을 구분하셔야 된다. 85번. 무죄운동 추진기법에 있어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현본 대목 아닙니까? 현, 본, 대, 목 이렇게 부르는 거.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현본 대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단계가 뭐냐? 현본, 대책 수립 4번이 답입니다. 순서만 알아도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점수 기본적으로 주려고. 자, 86번. 안전에 대한 기본 방침은 누가 제시한다? 기본 방침은 앞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앞에 강좌에서 기본 방침은 누가 내린다고요? 사장님이 한다고요. 사업주가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기본 방침 시달은 사장님의 명령으로 내려진다. 자,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이 다 부착돼 있죠. 87번입니다. 위험예지훈련에 있어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브레인스토밍이 뭡니까? 두뇌 폭풍이었죠. 두뇌 폭풍. 비판하지 말아라. 비자대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비판 금지, 자유분방, 대량 발언, 수정 발언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 발언해라. 대량 발언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량 발언. 지정된 사람에 한하여 발언의 기회가 부여된다. 자유분방에 어긋나네요. 자유분방에 어긋나요.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덧붙여서 말해도 좋다. 수정 발언을 설명하고 있네요.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좋고 나쁜 비평하지 말아라. 비판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유분방에 지정한 사람만 발언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죠. 자, 쉽게 답 찾을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그래서 비자 대수 이 말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2번입니다. 예. 88번입니다. 위험예지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 현본 대목 아닙니까? 현본 대목 앞에 나왔던 내용. 현본 대목 목표 설정이죠. 원인 결정은 없습니다. 현본 대목만 알고 있어도 맞추는 문제. 89번 무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3기둥. 3기둥이 뭐하고 같다고요? 3요소라고요. 3요소. 그러면 3요소 누구라고요? 탑.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자주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거. 최고 경영자 있죠. 소집단 자주활동 근로자가 해야죠. 안전요원화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이게 중간관리자 여기가 근로자 여기가 탑이에요. 전 정호변의 안전요원화 말은 좋죠. 말은 좋지만 뭐는 아니다. 3기둥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기둥, 3요소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에서 판단이 돼야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기둥 나오면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근로자 해서 자주활동 이런 것들이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예. 무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무죄로 본다. 자, 무죄로 본다 이 말은 재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자 행위 업무상 재해는 무죄로 본다. 맞습니다. 3자 행위는 외부 사람이 와서 직원하고 뭐 폭행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업무하고 기인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돌발적 사고로 인해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는 무죄로 본다. 천재지변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무죄란 무죄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2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무죄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재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산업재해 기준이 며칠부터예요? 3일이다 이 말이죠. 3일. 예, 3일. 우리는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기준은 며칠 이상의 요양을 3일 이상의 요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틀이 잘못된 내용이고 과거의 무죄에서의 재해 기준은 4일이었어요. 4일. 우리는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기준은 작성 기준은 얼마고요? 3일이고 일반적인 무죄에서의 재해란 말은 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일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고 3번 틀렸고요. 작업시간 외에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무죄로 본다. 여기도 천재지변 이야기합니다. 작업시간 중이든 또 작업시간 외든 천재지변의 기인에서 발생한 재해는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업장의 작업과 업무하고 작업 이런 것들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안 되면은 이제 무죄가 깨진다라는 조건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죠. 무죄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무죄, 산업재해는 3일이고 무죄는 4일 기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죄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중복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처럼 무죄운동 3기둥 같은 경우 문제 틀리신 분들은 기둥하고 3원칙하고 3기둥 3요소 이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야 쉽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